과거에야 우리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또는 토끼를 잡으러 갈 때 이때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호랑이 토끼가 잠깐 만나고 끝이지만 다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이러면 2주 동안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흥분해야 되는 거고, 다음 달에 면접이 있다 이러면 한 달 동안, 상반기에 시험이 있다 또 이러면 반년 동안. 예, 안녕하십니까, 한일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교감신경계가 지속적으로 항진이 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는 간단하게 말해서 흥분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체했을 때 손끝 따는 거 있잖아요. 손끝 땄을 때 체했던 게 쑥 내려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게 되면 체합니다. 말 그대로 위장관이 꽉 조이는 이런 운동을 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체한 느낌이거든요. 이때 손끝에 쭉 혈액을 모으죠. 뾰족한 바늘을 보여주고 쭉 모읍니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긴장이 되죠. 흥분이 되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위장관 운동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과활성화되었던 위장관을 풀어주는 거죠. 위장관 운동의 억제는 다른 말로 위장관의 이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꽉 막혀있던 게 풀리면서 음식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늘을 톡 찔러서 땁니다. 피가 나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숨을 내뱉습니다. 후,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다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위장관을 풀었다가 다시 이제 위장관 운동을 시키는 거죠. 비유하자면 컴퓨터 껐다 키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원리로 손끝을 땄을 때 우리가 체했던 게 내려간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의학에서는 진작에 이 자율신경,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 개념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양,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죠. 침치료를 통해서 교감신경계를 의도적으로 활성화하거나 부교감신경계를 의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심박변이도나 뇌파 등의 검사를 통해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혈자리나 자입 깊이에 따라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과거에야 우리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또는 토끼를 잡으러 갈 때 이때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된 에너지를 분해해서 확 써야 되는 상태. 호랑이 만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펌프질 해가지고 근개 혈액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쳐야 되니까 동공 확장되고, 토끼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봐야 되니까 동공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토끼를 잡았을 때 토끼 놓치면 안 되니까 손발이로 땀이 나는 거죠. 뭔가 쥐었을 때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당연히 배변, 배뇨, 소화 이런 것들은 잠시 멈추겠죠. 본래 인간은 토끼나 호랑이 만났을 때 요때 활성화되라고 있는 시스템이 교감신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를 때도 활성화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호랑이 토끼가 잠깐 만나고 끝이지만 다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이러면 2주 동안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흥분해야 되는 거고, 다음 달에 면접이 있다 이러면 한 달 동안, 상반기에 시험이 있다 또 이러면 반년 동안, 이제 고1이 됐어요. 후내년에 고3이고 수능 쳐야 된다 그럼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5억이 있다 이러면은 시시각각 매 순간마다 스트레스 받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게 내가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계속 항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호랑이를 내가 만나야지 활성화가 되는 정도인데 생각만으로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고 흥분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당연히 망가지겠죠. 자율신경계가 실조가 오겠죠. 조절이 안 되겠죠. 스트레스 좀 받지 말라 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율신경 실조는 불면, 불안,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수족냉증 증상이 다양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맥상통합니다. 계속 흥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러면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럼 피로가 쌓이겠죠. 그럼 두통도 생길 수 있겠죠. 큰 근육 쪽으로 계속 혈액을 쏴주니까 수족, 손발, 말초 쪽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좀 차겠죠. 그리고 위장관 운동은 계속 억제되니까 소화불량이 있을 거고 당연히 변비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침치료가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오래되고 만성적으로
교감신경계 항진 이 상태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침 치료만으로는 빠르게 호전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신경계에 영양 성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각종 한약재들을 배합한 개인이 특히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 증상들에 맞춘 한약재까지 더 배합하여 가지고 제조한 한약이 필요가 하겠죠. 실질적인 물질적인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몸이 좀 망가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 내원해서 꼭 진단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